제가 새로운 코너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약 단지들 분석하는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아파트를 분석하는 서비스도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상계주공 3단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상계주공 3단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구입을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중공 3단지는요, 노원시 상계동 730-2번지 일원이고요. 사용 승인은 1987년 11월, 88 올림픽 할 때, 올림픽 하기 1년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26개 동 2213세대, 13세대, 그러니까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면적은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45제곱미터에서 111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급 면적으로 보면 14평에서 34평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23평 전용 면적 59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178%니까 중층 아파트 치고는 200% 이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재건축 진행 중이죠. 안전진단은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단계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안전진단 통과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주공 모르는 분 없을 텐데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노원역, 지하철 4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 노원역이 있고요. 여기는 창동역입니다. 1호선, 4호선 창동역인데 노원역이 이쪽에 중심이거든요. 노원역 여기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 여기 있네. 롯데백화점도 있고, 노원구청도 있고, 여기 면허 시험장도 있고,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 학원, 슈퍼, 커피점, 모든 편의시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으니까 슬세권 있죠. 슬리퍼 신고 백화점 가서 밥 먹고 올 수 있는 슬세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슬리퍼 신고 편하게 생활 인프라 잘 이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상계주공 3단지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상계주공 3단지 밑에 2단지가 있고 1단지가 있고 여기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에서 총 16단지까지 있습니다. 상계주공은 16단지가 있는데 상계주공 중에서 3단지가 랜드마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입지가 좋고 그러니까 교통, 생활 편의시설 모든 걸 다 갖췄다는 얘기죠. 7단지도 인기가 있고요. 5단지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저는 3단지가 가장 좋은 랜드마크.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창동역에는 GTX-C도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가치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저는 아파트를 분석할 때 네 가지 가치로 분석을 하거든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 미래 가치. 하나씩 따져보면 현재 가치는 노원역 4호선, 7호선. 4호선은 서울역 지나서 사당 지나서 그쵸? 금정 지나서 안산으로 연결이 되고 7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지나가잖아요. 강남을 지나서 가산 디지털 단지 지나서 인천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긴 노선인데 노원역 초역세권이고요. 롯데백화점이 있는 상업지역 슬세권 갖추고 있고 노원구청 그쵸? 관공서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중랑천 산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일단 우수하다. 노원구에서 가장 우수한 현재 가치를 가진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 가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가치인데 창동역 GTX-C 한 코스죠. 이용 가능하고요. 도보도 가능은 합니다. 도봉 운전면허장 이쪽에 단점이 뭐냐면 동부권에 창동동, 상계동도 그렇고요. 단점이 뭐냐면 비즈니스 업무지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배드타운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쪽 일대가 아마 개발이 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진행하고 있죠. 안전진단 통과.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기본 한 15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이슈가 됩니다. 특히 상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요즘 추가 분담금이 5억원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6억 치러 가는데 5억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발목을 좀 잡을 수는 있는데 상계주공 중에서도 3단지는 랜드마크고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계 용적률은 178%, 물론 상계주공 3단지보다 더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들도 있지만 용적률이 낮으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반 분양가 책정 측면에서 본다면 상계주공 3단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178%고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 이제 그 중심부에 있고 삼중 일반 주거 지역인데 뭐 또 노원구에서 또 뭐 인센티브 받고 기부 체납 좀 하고 인센티브 받고 하면 뭐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분담금이 이제 얼마 나올지가 가장 관건인데 공사비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가치 얼마나 어,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인데 저는 시장 가치를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집값이 얼마 정도 올랐느냐를 가지고 좀 따지거든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 2배 정도 올랐는데 상계주공 보니까 2017년 한 요 무렵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한 2.7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 강남에서도 보통 2배 정도 올랐는데 2.7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탄력성은 좋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 어,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면 지금 사려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프 보시다시피 좀 2022년 이후에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적정상 한번 볼게요. 가격. 그래서 2021년 2월 1층인데요. 와, 미쳤어. 이때. 1층이 9억 원 최고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개가 거래가 됐고 주로 이제 8억 원대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친거래이긴 한데 어떻게든 9억에 거래가 된 건 사실이니까요. 9억에 거래가 됐고 그 무렵에 2021년에는 주로 8억대, 8억 몇천만 원 이때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금리가 오르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2022년 12월 12층이 6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9억을 기준으로 고점 9억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67%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폭락을 했죠. 우리가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 70% 수준까지 떨어지면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67%, 물론 9억 원이 한 개가 튄 거래고 8억 원대로 해도 거의 70% 수준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2024년 9월 14층이 이게 23평 기준입니다. 23평 기준이에요. 23평 기준. 9월에 14층이 6억 8천만 원 거래가 돼서 고점 대비 76%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최근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7억 3천만 원 정도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80% 수준, 81%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강남 3구, 용산구, 마용성 용산 또 용이죠. 강동구, 성동구, 또 동작구 이런 한강변의 인기 지역들은 거의 정고점을 막 회복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 위주로. 근데 고점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가격 적정성은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 차라리 정고점을 도달하고 신고가가 나온 단지보다는 차라리 고점 대비 한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나오고 계속 뚫고 올라가면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간다, 호가를 올리는데 매수자들이 따라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 단지들, 지역 단지들이 있고 상계주공처럼 뒤따라가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 차라리 덜 회복된 이런 아파트들이 저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첫 번째 분석 시간으로 상계주공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서울은 입주 물량 뭐 부족한 지역이고 미분양 우려 없고요. 인구 한번 따져볼게요. 인구 서울시하고 위에가 여기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줄고 있죠. 쭉 2011년도에 가장 많았고요. 1030만 명 정도에다가 지금은 좀 줄어서 930만 명 정도. 밑에가 노원구거든요. 노원구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쭉 줄고 있죠. 그래서 원래 와 이게 2008년도는 60만 명이 넘다가 지금은 50만 명 또 깨져버렸네요. 48만 명 수준, 50만 명 수준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구는 줄고 있다. 왜 주느냐?
아니, 이상하잖아. 서울의 인구가 는다는데 왜 줄지?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하니까 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 흐름 한번 볼게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이게 아실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이버하고 아실을 좀 참고했는데, 자, 아실 그래프를 보면 3인 가구 유출이 많은데, 어디로 유출되느냐 보니까 경기도, 양주시, 남양주, 의정부, 인천, 이런 쪽으로 많이 번져나간다는 거죠. 많이 유출이 되고. 그래프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유출이 많다는 건데, 3인 가구가 유출이 좀 많죠. 전반적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노원구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주냐고 보면 결국에는 주변에 경기도, 인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노후화되고 집값은 올라가고 하면서 좀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본다면 절대 출산율이 준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또 지방에서 많이 경기, 인천으로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서울로도 유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만 본다면 노원구만 본다면 주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현재 가치죠. 입지 4.5점 줬고요. 가격은 한 4점 정도 줬습니다.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고점 대비 한 80% 수준이기 때문에 4점 정도 줬고요. 교통이야 뭐 더블 역세권 4호선, 7호선, 노원역 더블 역세권 편의시설 너무 좋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5점 줄여다가 4.5점 줬고요. 학교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이용 가능한데 초품은 아니기 때문에 0.5점 깎고요. 세대 수는 2,000세대 넘어서 5점. 브랜드는 이게 주공 아파트니까 참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나중에 재건축되면 좋아지겠죠. 쾌적성 옆에 중랑천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가치는 한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원구란 걸 감안해서 강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래 가치 앞으로 GTX 시도 예정되어 있고 재건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4.5점, 내재 가치 이 정도면 괜찮고요. 시장 가치도 탄력성 2.7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격 적정성도 뭐 4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 4개를 줬고요.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 조건의 가격 적정성의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우리 내재 가치 따져봤듯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계동에서 상계주공 1단지, 16단지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단지,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상계주공 3단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단지들 제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개씩 분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